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나? 연결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연결 상태가 많이 좋았어.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짠 하고 나타나야 되겠어. 아무도 안 나타나네. 반갑습니다. 한 분 오셨습니다. 한 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오셨는데 좀 더 오면 얘기해야 되겠다. 더 오면. 혹시 참참님 오셨나? 참참님. 댓글도 없고. 오늘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이제 2분 오셨는데 5명 모이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명 모이면 2분 왔어요. 2분. 5명이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왔네. 5명.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 참참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저는 그냥 신나고 재밌게 하루 보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같은 월요일. 오늘 이빨 됐어요. 여기 이빨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요. 뭐 듣는 분들이야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말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말하는데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쇼츠 하나 올리고 점심시간에 하나 올리고 저녁시간에 하나 올렸어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달에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석방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직연 판사가 주관하는 그 재판정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그 대령이더라고요. 대령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증인 신문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지금 내란이냐 계엄이 불법이냐 지금 그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날 청와대 한남동 관저에서 국군의 날 행사했다고 하면서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주면서 군인들하고 폭탄주를 마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동훈 특전사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 몇몇과 한동훈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슈고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인데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해. 민주당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정말 한동훈이 데리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주겠다고 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얘기 아무 말도 안 해요. 곽정근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무서운 표현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말 잘못하면 그 말한 사람이 내란범이 될 것 같아. 결국에는 곽종군이라는 사람만 말을 실수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냥 한동훈을 끌고 와라.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랬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면 한동훈 갖고 막 잡을 텐데 몇몇 국회의원도 안다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얘기했는데 그 국회의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을 얘기해야지.
예? 한동훈만 기억하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진짜 별 3개 다른 하늘 같은 그 진짜 특전사 사령관으로 뭐 높이 작전에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증언석에 나와서 공익제보자라고 과거에 작년 12월부터 유튜브 방송 나왔죠. 공익제보한다고 예? 그 박범계 의원이 불러다 놓고 공익제보로 신고하면 나중에 풀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 쭉 했잖아요. 결국에는 곽종군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언변이나 표현은 사실 믿을 만한 게 믿을 만한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아무리 방송이고 아무리 재판이고 한들 한동훈과 몇몇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야지요, 사실. 그리고 과거에 유튜브 방송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공익제보. 보금님 반갑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이고, 맞아.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먹었고요. 문자를 보내시는, 문자를 못 봤어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 문자를 못 봤어요. 어디에다가 문자를 달으셨더라? 그냥 그 쇼츠나, 그런데 댓글에다 달면 남들도 보나? 근데, 반갑습니다. 시장님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문자를 어디다 다는지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 맞아. 우리 보금님, 어디다 달았다 그랬죠? 문자를? 문자 다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 하여튼 제가 내일 이 방송 끝나면 다시 한번 어제 댓글 밑에다가 남겨놨어요. 댓글 밑에다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댓글 밑에를 남겨놓은 건 봤는데 그 댓글 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보름달을 놓게 된 배경은 제 생일이 정월 대보름날이에요. 제 생일이 67년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5일생입니다. 그것도 아침 해가 팍 뜰 때 정월 대보름 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월 대보름 날을 좋아합니다. 제가 생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보금님은 제가 한번 댓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문자 한번 날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이슈를 한번 적었어요. 제가 적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연말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17일인가요? 1심 선고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잖아요. 과연 석방의 어떤 기로로 갈 수 있을지. 그렇죠. 전 생일날 찰밥도 먹고 아주 생일날 항상 배불리 먹습니다. 추운 날이죠. 정월 대보름 날이 좀 추워요. 이제 한참 뭐 쥐불놀이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월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67년생이 없고 다 66년생이에요. 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곽종군 이 사람과 대장동의 진실 어느 게 맞는 건지, 곽종군이 말이 맞는 건지, 대장동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근데 항소를 안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국민들도 좀 있잖아요. 뭐 저도 뭐 항소 안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지 좀 오늘 쉬는 날인데 나라가 개판이라시. 그러시구나. 근데 요즘 소상공인 얘기 나오나요? TV에? 요즘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표를 다 받아 먹었는데 뭘 이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에? 표 받을 때만
뭐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막 표박을 들려고 내가 전 국민한테 돈을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쌩 난리를 치고 대통령 딱 되고 정권 잡으니까 뭐예요? 요즘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언론에 나옵니까? 뭐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병기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검찰개혁 아니 맨날 검찰 없애기로 했잖아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아직도 검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았는데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정년연장, 지금 댓글 밑에다가 남겼어요. 제 댓글 밑에다가 그래요? 하면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지? 확인하고 지금 방송 끝나고 확인하세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댓글 밑에다가 어떤 댓글 밑에가 있지? 어떤 댓글?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댓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보금님, 제가 모르면 챗 GPT한테도 물어봐서 문자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금님께는 꼭 문자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직 뭐 뉴스나 이런 정치 얘기만 하지 뉴스에 뭐 먹고 사는 백성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참참님 댓글창이 적어서 이제 봤네요. 반갑습니다. 댓글창이 적어서 맞아. 그래서 제가 가로형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또 참참님이 가로형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빨 이제 임플란트를 했더니 혓바닥을 막 씹어요. 혓바닥을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내년 초까지 해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댓글 한번 달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를 무죄를 주더라도 무죄를 선고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 석방이 안 돼요. 바로 석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 혐의 재판하는 것은 이미 석방하는 재판이에요. 그거는 지기현 판사가 하는 것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잖아요. 우리 지기현 판사가 풀어준 거는 아시죠?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킨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기현 판사는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어떤 목적보다는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과연 이 계엄령이 어떠한 과정에 적법했느냐 그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끌어냈냐 안 끌어냈냐, 뭐 국회의원을 몰아냈냐 안 몰아냈냐 뭐 그런 그 계엄령에 대해서 어떤 사연을 묻는 것 같아. 근데 계엄령이라는 게 뭐 옛날 계엄하고 똑같나요? 지금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했던 뭐 군대를 동원해서 실탄을 장전하고 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내란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를 무죄를 준다고 해도 석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또 석방이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내란 혐의를 무죄를 받고 계엄령에 대한 것만 부적합하게 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냐 안 했냐, 정족수가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좀 미비점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죄를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완전히 뭐 100% 아니다 그러면 또 날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구속시켜 놨잖아요. 그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구속시킨 그 사연의 형량은 최대 5년이더라고요. 최대 5년. 그 다음에 과태 벌금은 최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는 순간 그 시야에 있는 곽종근 빼고 나머지 그 한 30여 명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풀어줘야죠. 왜? 지시에 에?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 그 몰려갔던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 분명히 있잖아요. 몇 명이 60명, 70명. 그 사람들 풀어줘야죠. 빨리 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게 정상화가 되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풀어줘야죠.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현 정부가 좌우를 합심해서 끌고 나가면, 그 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래,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으니 이제는 뭐 중도로 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온다고 뭐 바로 대통령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탄핵을 다시 잘못됐다. 근데 그러니까 불법도 법이에요. 불법도 법. 오징어에다가 술 한잔 합시다. 투사 고혜성님, 저는 술을 먹을 줄 몰라요. 저는 술을 먹을 줄 모르고요. 담배도 피울지 모릅니다. 종교도 믿지. 미안하지만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종교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종교를 그렇게 뭐 매주마다 어디 종교를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오로지 저는 취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 다음에 쇼츠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쇼츠 한 3분이면 만들잖아요. 3분. 뭐 그냥 간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뭐 술 한 잔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투사 고성인. 미안합니다. 제가 술을 먹을 줄 몰라서. 근데 술을 먹을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체하는 바람에, 술 먹고 체하는 사람이 골프 좋아합니다. 맞아. 골프 좋아합니다. 골프. 제가 골프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골프. 제가 골프를 45살에 시작을 했어요. 45살에. 그것도 골프의 꼴자도 몰랐어요. 저는 저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로 골프를 치냐, 돈도 많다 그랬는데, 45살에 그 노동부의 이제 감독관이 와서 골프를 좀 치자 그러는데, 제가 골프를 못 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골프도 못 치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골프를 쳐야 이렇게 교류도 한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치고, 요즘은 80대 중반 칩니다. 80대 중반.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이 되면 바로 대통령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죄 석방이 되고 재야로 이제 다시 나와서, 혹시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죠.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백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백도는 이미 엎질러진 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엎질러진 걸 수습해서 새로운 그릇에다 놓고 새롭게 물을 담을 수는 있지만 물병이 깨졌다고 해서 그 깨진 것을 다시 필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대신 석방하면 한국에 있으면 좀 껄끄럽고 하면 뭐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나가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 뭐 미국의 망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두 명 다 감옥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뭐 김건희가 콜거리네, 뭐 접대부네, 뭐 매춘부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 술집이 무지무지 많아요. 영등포에도 술집이 무지무지 많은데 거기 뭐 남자들끼리 술 먹습니까? 여자끼리 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 직업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정청래는 뭐 정치인인가요? 정청래는 건국대 나와가지고 산업공학과 나와서 학원 강사나 하고 뭐 그 양반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나도 하겠다 나도 씨.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기현 판사가 요즘 대장동 사건 이런 상황 보고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지기현 판사가 한번 큰 힘을 한번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장동 사건.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을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2심 항소를 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하는 이유가 오늘도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행이죠. 검찰총장이 없어요 지금. 대행도 이거 뭐 이쪽 저쪽 검토 다 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인가는 사표 내고 그 다음에 담당은 뭐 항소한다고 그랬는데 항소도 안 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누가 시켰냐? 뭐 누가 시켰든지 시켰겠죠. 스스로 항소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상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대령이라는 사람이 군 뭐 감찰인가 뭐 대령이 사단장을 구속시키려고 했는지 뭐 죄를 주려고 했는지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장관한테 얘기했겠죠. 뭐 야, 그 뭐 상병 하나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단장까지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는 조금 모양이 빠지지 않냐 아마 했겠죠. 뭐 그렇게. 근데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최상병이 억울해서 최상병 가족이 뭐 특검을 하자 그래서 아마 했겠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최상병 사건의 해병대 대령이 여러 가지로 이슈를 만들고 민주당의 그 등을 업고 거기에 포함해서 뭐 특검하자 뭐 사단장이 누구냐 누가 지시했냐 대통령이 경로했냐 막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몰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초석이 되기도 하고 미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 항소 포기하는 것을 아유 뭐 검찰이 항소 포기하고 얼른 밀시해서 종결 빨리 처리해 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항소 포기에는 뭐가 있냐면 화천대유에서 그 자본금 뭐 1억 낸 사람, 자본금 5천만 원 낸 사람, 자본금 2억 낸 사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선 토론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1억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억 투자해놓고 1,000억을 받고 500만 원 투자하고도 수백억을 받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주주. 천화동인 법인 주주, 법인 등기부 등본의 투자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억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2억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이 해봐야 10억도 안 돼. 근데 그 천화동인의 수익금은 7,80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7,800억의 수익은 성남시의 수뇌부한테 몰래 수뇌부 모르게 했는지 수뇌부가 아는지 결국엔 유동규의 몸통으로 만들어서 8년 감옥에 집어넣고 그 7,8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잖아요. 그 국고에 환수해도 부족한 판에 그게 결국이니까 검찰이 7,800억 원을 추징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는데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항소 포기하는 시간까지 막 초분까지 다퉈가면서 결국에는 항소 기한 만료된 기한 이내에 포기한 거. 근데 포기가 아니고 항소 자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소 자제. 야, 정말 이걸 우리 일반 백성이 믿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동 사건은 죄는 8년씩 받은 건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 죄 8년 받았으니까 8년이면 이제 뭐 깜빵에 8년 사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8년 동안 깜빵에 가지 않잖아요.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회주의 사상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징역 2년을 맞았는데도 절반의 시간도 때우지 않고 6개월 만에 풀려났잖아요. 근데 들리는 말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국이 풀어준 거는 잘못 풀어준 거다. 잘못 풀어준 거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국 대표하고는 사실 친한 사이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 왜냐하면 조국 당이 비례대표제하고 표를 얼마나 받았는데요. 그거 안 받았으면 그 12명 표가 다 민주당 표일 텐데 결국에는 전라도 쪽에서 조국 당에 많이 밀어줘가지고 국회의원이 3명, 아니 12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풀어준 게 문제인데 이 대장동에 5명 8년 때렸다고 하지만 빨리 1심에서 종결치고 확정 판결 항소 안 하면은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러면 바로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3개월 있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면시켜줘. 누구를? 김만배를. 그럼 유동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동규는. 네? 유동규는 절대 8년 꽉 채우고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민주당에서 많이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유동규를 몸통으로 보고 몰아가면서 형을 뭐 8년 9년 때리면 뭐해? 특별사면 시켜주는데 유동규 빼고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규만 화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도 남고. 아니면은 유동규만 빼고 김만배랑 나머지 석방시켜주려면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 50억씩 내라, 50억씩. 보석금을 50억씩 갖고 와. 그러면 풀어줄게. 유동규만 돈이 없어. 유동규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동규만 억울한 것 같아요. 유동규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 곽정근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뒤에선 누군가가 주무르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보이지 않는 의심이 있지만 뭐 믿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김병기 그 원내대표는 야, 아직도 검찰을 그렇게 욕해 쌓고 막 하는데, 아니 검찰 없애지 않았나요? 검찰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도 검찰을 무서워하는, 검찰을 미워하는, 검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피해의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은 항소했잖아요. 유동규랑 다 항소했는데 빛나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유동규는 안 해줄 것 같아. 유동규는 그래 걱정해. 유동규는 안 해줄 것 같아. 네? 유동규를 해줘야 되는데 유동규 그 누나가 나와가지고 전환기 강사한테 막 나와가지고 막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 열변을 토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강에서 중국 옷 입고 그 시가 행진하고 하는 거 막 나왔잖아요. 난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중국에 이렇게 맥을 못 추는지, 중국을 비하하면 뭐 붙잡아 간다고 그러는 얘기도 하던데, 중국 대사관, 그 다음에 저기 신림동 같은 데 가서 뭐 잘못하면 다 붙잡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대사관 주변에서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다 붙잡아 가는 거 봐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시위를 해도 안 붙잡아.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네. 징역 5년이래요? 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거기 가면 안 되겠어. 자꾸 이빨이 혀를 깨무네. 이빨이 혀를 깨물어. 이제 이빨, 가짜 이빨 임플란트를 오늘 했는데, 병원에서는 잇몸이, 여기 뒤에 몸이 이제 이빨에 씹힐 거라 그러는데 반대로 혀가 씹히네. 혀가 이빨에 여기 두 개 오늘 이빨을 넣었어요. 근데 밥은 잘 씹히더라고요. 밥은 잘 씹히는데 혀도 씹히네 지금. 지금 혀가 씹혀가지고 어, 아, 아. 제가 이제
이빨이 임플란트를 새로 해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갑자기 말을 막 하니까 혓바닥을 막 깨물어요. 혓바닥을. 잇몸을 깨무는 게 아니고 혓바닥을 깨물어. 채팅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나? 채팅 연결이 안 됐다는데? 네? 채팅 연결이 안 됐대요. 연결. 한번 볼까요? 연결.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되었다네. 연결되었다네. 내일 모레는 제가 라오스 갑니다. 라오스를 이제 연차 휴가를 이제 겨울 되면은 연차 휴가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차 휴가가 이제 많이 남았는데 연차 휴가를 옛날에는 돈으로 이렇게 다 못 쓰면 돈으로 이제 이제 수당으로 줬어요. 근데 지금은 주 4.5일도 뭐 연계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오후부터 오후 연차를 했고 목요일 금요일 연차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라오스를 갈 겁니다. 라오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오스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연차 휴가를 좀 소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10명이 팍 늘었네. 와, 그분 아셨나? 그분 오셨나? 그분? 누구야? 갑자기 구독자 몰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셨나봐. 갑자기 10명이 팍 불었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빨 때문에 막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다가 채널 부스타님이 오셨나봐.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 채널 부스타님이 오셨나봐. 갑자기 10명 이상이 팍 불었네. 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댓글 문자 많이 주시면 채팅해 주시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한강에 중국 시가 행진하는 거 보셨나요? 난 그거 보고 야,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점령하는구나. 맨날 일본 앞잡이다, 미군 앞잡이다, 미국 앞잡이다 그렇게 선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28명 갑자기 그냥 팍 늘었어요. 완전 줄어들었네. 왔다가 뭐야 저 방송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유복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유복달님 반갑습니다. 유복달님 구독 한번 해주세요. 구독 지금 24분 오셨는데 구독은 공짜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독 같은 게 이렇게 누르면 내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독은 돈 빠져나가는 거 없어. 13분 구독 해주셨는데 13분 오늘은 한 30명도 안 되겠다. 구독 받으려면. 그래도 오늘 30명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에요. 네,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라이브 구독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많이 줄었어요. 좀 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쇼츠를 보나? 제 쇼츠도 매일 3편씩 이제 한 분도 올렸네. 14명이네. 14명. 제가 쇼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많이 좀 봐주시고 오늘 낮에 제가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처음 왔을 때 이제 관리부장이라 그러죠. 관리부장. 그분이 이제 그만둔 지 꽤 됐어요. 한 5, 6년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우양우였냐? 그래서 전 순간 우양우가 뭐였나 잘 몰랐어요. 우양우가 뭐예요? 우파라는 얘기잖아요. 우양우였냐? 그래서 아유 전 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요즘 야 우양우 대부분이 다 우양우였는데 우양우 했던 사람들도 좌양자 한 사람들이 많더라야 그러더라고. 우양우였는데 좌양자 한 사람이 많대요.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한 40여 명이 있는데 그 40여 명 중에 몇 명이 모임에서 탈퇴를 했대요. 왜 탈퇴냐고 물어봤더니 그 모임이 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그 우양우였대요. 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양자로 가는데 그냥 탈퇴를 한대요. 탈퇴. 왜냐면 서로 이기질 못하니까 그냥 탈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이 넘으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예. 윤통 복귀하고 다시 정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당장 정치를 한다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주 목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발생했던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 설레발 쳤던 그 사람들, 예? 그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사람들 그거 다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서 가장 군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말 이 사람이 야 요런 거였구나라는 그게 보였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도 강성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제야에 또 언론에도 사회 각 계층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보고 어떤 편향적 판단을 했는지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순을 잘 보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을 우상향으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다 없애야지 사실은. 정말 빨갱이가 있었다면 빨갱이를 도려내야 되고 검찰의 그 권력에 한거에서 권력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거 다시 바로 잡아야죠. 아니 대한민국에 검찰 없애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총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들이대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내란하려고 마약을 총책했다고 방송에서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총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걸 방송에서 하니까 다 믿어. 왜 한동훈이 총으로 쏴 죽인다는 얘기는 왜 언론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 이상 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한동훈을 쏴 죽이겠다 데리고 와라. 그 얘기 이상 나오질 않아요. 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야지. 국민 여러분 보셨죠?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다시 정치를 하는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내란몰이 했으니 바로 잡아서 탄핵까지 했잖아요. 원상복귀 이제 안 되잖아요. 불법으로 탄핵을 했어도 불법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갈 수는 없더라도 석방이 되고 나서 다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데 옥석을 가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옥석은 언제 가려요?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또
그 이후에 20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옥석을 가려야죠. 그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됐지만 정청래라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딸랑딸랑 좋아합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딸랑딸랑 좋아합니까? 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막 아부 떨던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김어준 좋아하겠습니까? 정청래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냉수 먹고 정신 차려야지. 콜리트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다니까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우리 여기는 10초만 내가 10초 중지했어요. 10초. 네? 10초 중지했습니다. 10초. 아니 정신 차리라고 한다는 표현이 참 내가 당신 밑에서 뭐 딸랑이 할 사람도 아닌데 왜 정신을 차리래? 내가 나한테 무슨 정신을 차려? 지나 정신 차리고 보지. 그렇잖아요. 뭘 정신을 차려? 난 내 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걸 뭐 성금년 아유 반갑습니다. 성금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년 2년 미만 1년 3개월 남은 정년퇴직 1년 3개월 남은 15개월 남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정년 연장 65세까지 저부터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북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때 많은 그 학자랑 그 정치인들이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태극기는 유관순 누나가 흔들던 태극기를 우리가 먼저 써서 북한이 그 태극기를 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들고 일본하고 빨치산 운동한 건 알죠? 그죠? 곽종건 민주당과 내통했을까요? 저는 이제 내통이라기보다 그 곽종근이가 언론 플레이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나 잘 알잖아. 내 애도 아직 공부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내란범으로 몬다고 하더라. 꽃별이님 반갑습니다. 내란범으로 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민주당에서 내란으로 딱 정해서 모든 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쪽수가 한 190명이나 되는데 결국에는 나를 몬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국방위원회에 있는 김병주하고 누구예요? 한 명. 김병주하고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두 명이 인터뷰 방송한다고 내려가서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내통했다기보다 곽종근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살으려고 뭐도 했어요? 공익제보도 했잖아요. 공익제보. 별 3개 달고 공익제보 한다는 게 난 참 그게 군인이에요? 별 3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턱 밑에 있는 사람이 공익제보래. 공익제보.
LS 김님, 아, 근데 7천억 삥땅 친 인간은 누구죠? 아니, 나왔잖아요. 7천억 삥땅 친 사람은 유동규, 유동규. 유동규래잖아요, 유동규. 유동규가 7천억을 삥땅을 쳤는데, 근데 유동규가 삥땅을 친 책임으로 8년을 선고받았는데, 깨알 같은 글자 하나로 유동규는 중간책이다. 그 위에 성남에 수뇌부가 있다. 수뇌부는 뭐예요? 유동규 위에 사람은 다 수뇌부야.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델삼님도 반갑습니다. 근데 그 유동규가 여친에게 스포츠카 사줬어요? 돈 많네. 난 집도 없는데, 씨.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뭐 좋아하고 뭐 그런 표현보다 제가 돈이 많거나 내 집이 있거나 좀뭐 부러져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저는 집도 없어요. 나이 정년퇴직이 이제 15개월 남았는데도 집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저는 집도 없어요. 환갑이 내일모레인데 집도 없어. 예? 근데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직에 물러났으면 됐지. 예? 왜 감옥까지 보낼 필요가 있냐. 감옥까지 가고 뭐 죽이지 못해 안달. 아니 우리 국민들이 사형시키라고 생판 치는 사람들 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떡을 하나 줬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총알을 하나 줬어. 국민들이 뭘 보고 사형을 시키라 그래. 정말 이재명이랑 한동훈이랑 김어준이가 얘기하면 이해를 해. 왜? 그 본인들 뭐 총살하라고 그랬다며 한동훈이한테. 근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국민들이 뭘 믿고? 예? 곽상도 아들 박영석 그 딸 성남시 국관할지 했던 놈들이 국힘 푸른 하느님 그건 정확하게 맞아. 맞는데 제가 이유를 댈게요. 50억씩이나 줬어요. 그죠? 아니 푸른 하느님 거 왜 치겨? 푸른 하느님 말이 맞아요. 50억씩 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50억씩 줬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50억씩 줬다고 했는데 그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800억에 적이 때로는 아군이 될 수 있는 거거든. 7,800억을 벌었는데 그 50억은 껌값도 아니고 그냥 저기 휴짓돈. 에? 그러니까 우리는 50억을 크게 보지만 이 사람들은 7천억에서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억씩 줘야 돼. 100억씩. 대법원장 한 500억 갖다 줘야 돼. 에? 누구죠? 권순호인가?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 50억씩 줬다는 것이 그 국민의힘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아니 50억을 줄 만하면 돈을 100억을 착복했겠어요. 200억을 착복했겠어요. 권순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진짜 7천억이라는 돈을 환수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 항소를 못 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사람이 있고 저는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뭐 행복한 사람이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7천억이 있어도 감옥에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위열이 가려지잖아요. 누구는 8년형을 받았지만 내 돈은 7천억은 내 호주머니에 있다. 나 빨리 사면시켜주면 빨리 이 돈 갖고 재벌이 돼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4억 8억 추징금도 없는데 천화동인 1호는 내 돈이라고 그러는데 돈도 안 주면서 나 돈 안 주면서 내가 1호래. 왜 나 돈 안 줘? 그럼 민사소송 해야 되나? 민사소송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네? 황동훈님 개소리를 점잖게 맞아요. 개소리를 점잖게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맞아요. 정말 네? 정말 욕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네. 물론 황동훈님은 한동훈도 아니지만 좋텐다 퍼스.
아, 좋죠. 좋아.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답은 할게요. 우리 황동호님이나 퍼플섬님이나 그래도 댓글 한번 달아준 거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예? 저는 그 댓글 달아준 거에 고마워하지, 퍼플섬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황동우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저 사람도 뭐 애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 저 사람 생각은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되는데, 야, 너 까불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마. 그런 표현을 쓰면, 그러면 개소리를 한다고 하면 황동호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지. 황동호님은 뭐가 잘난 사람이냐 이거죠.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문구 하나 탁 써놓으면 참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임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까지 몰아내고 놓고 구속까지 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파면됐는 줄 아세요? 파면만 됐어요? 거기도 5년 살다 나왔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예? 예나르님 구라뻥인지 니미뻥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로 집어넣으려고 뭐 구판을 벌렸네 생쇼하고 결국에는 경제 공동체로 탄핵을 했는데, 지금은 탄핵이 안 돼요. 지금은 탄핵이 안 돼.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30건 되면 그만둘까? 좋아요 30개 되면 문 닫을게요. 좋아요 하나도 안 올라. 아, 하나 올랐어. 좋아요 이제 21명 올랐습니다. 아, 교장쌤님 안타깝죠. 안타까워. 제가 안타깝죠. 그죠? 제가 안타까운 거 이해해요. 저도. 교장쌤이 와가지고 안타깝다고. 교장쌤은 교장인가 봐. 교장은 교장인가 봐. 그죠? 교장은 교장인가 봐.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욕을 할 거면서 왜 와서 구경을 해? 또,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아, 벌써 9시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반이네 벌써. 아우, 1시간 금방 가네. 1시간이. 사실 제가 김학철 그 탤런트 아시죠? 탤런트 김학철 그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분은 그냥 뭐 유튜브 틀어놓고 뭐 혼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종교 출신. 맞아요. 꽃별이님 말이 맞고, 유동규 씨만 빼고 100년 받아야 되는데 반대일 것 같아요. 유동규는 8년을 석방을 미리 좀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하고, 민주당의 정권이 5년 있으면 꼭 8년 동안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김만배, 뭐 남욱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100% 저는 사면 조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유동규만 또 억울하잖아요. 유동규만 억울해요. 기호송님은 1년 플러스. 아, 맞아요. LS 김님 맞아요. 대주영 태조 왕건 거기 나왔던 사람인데, 그분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쇼츠 하는 거 보면 열정입니다. 열정. 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 유동규가 왜 9년 가야 돼요? 9년 가는 이유 좀 설명해봐요. 아니, 유동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검찰에 호의적으로
진술도 했고 증언도 했는데 이번 검찰이 완전히 허를 찔른 것 같아. 유동규한테 검찰이 7년을 때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8년을 때렸어. 판사가. 결국에는 유동규를 밉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밉보았다는 것이 스스로 유동규를 밉보았느냐 아니면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이 있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7,800억 원을 어떻게 뭐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렴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청렴한 사람은. 저만 청렴합니다. 저는 굉장히 청렴한 얼굴이에요. 청렴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지 뭐 아직도. 그냥 상식선에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전 그게 몸에 배에 있어서 뭐 아닌 거를 기라 그러고 정청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뭐라 그랬어요? 2018년도에 보기도 싫다고 보는 것도 싫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권력자리 하나 줬는데 그냥 하느님 아버지지 뭐 하느님 아버지. 근데 요번에 대표가 됐지만 당 대표가 뭐 영원한가요? 뭐 또 다시 재선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박찬대가 또 밀어낼래나? 청렴하면 청색 옷을 입으셔야지. 민주당 싫어서. 청렴하면 청색 입을게요. 청색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옷이 이게 골프 치러 갈 때 입는 옷이라 반팔이 없어요. 반팔이 이거밖에 없는 걸 뭐 어떻게? 빨간 옷 입는다고 빨간 당이요? 그러면 남진은 빨간 당인가요? 네? 네? 남진은 빨간 당이에요? 남진이 토사 콤펠인가 뭐 그 선전하더라고요. 선전. 경기도지사 유승민요? 땡. 경기도지사 유승민 땡. 유승민은 머리는 똑똑하고 다 좋아요. 경제학자고 머리 뛰어나고 똑똑한데 똑똑한 것은 전문가가 돼야지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실무팀의 팀장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실무팀의 돈을 활용하는 어떤 정책을 짜고 하는 실장급 뭐 그 정도 선이면 참 잘할 수 있는데 우두머리는 아니다 이거지. 우두머리는. 네? 그리고 유승민도 이 양반 우두머리는 아니라 이거죠. 우두머리는. 네. 남색당요? 남색당 남색으로 바꿔요? 알았어요. 네, 남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남색으로 바꿀게요. 남색으로. 경기도지사 누가 나오면 좋냐고요? 글쎄요. 아직 뭐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김병주 얘기 나오는데 김병주 절대 안 되죠. 김병주 안 됩니다. 김병주. 예. 서울에선 집 사기 힘들어요. 경기도로 가야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계양산 날다람쥐 왔네. 계양산 날다람쥐 오면 방송 접으라는 얘기예요. 네, 저보고 방송 빨리 꺼져 그 얘기인데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계양산 날다람쥐가 왔으니까 이제 살살 접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양산 날다람쥐가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험담을 그렇게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사람. 네? 아니 자기 얼굴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26분이 제 얼굴은 보고 얘기하잖아요. 라이브니까. 그리고 저는 뭐 있는 그대로 표현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하나 딱 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병대님은 또 갑자기 나타났어. 아니, 시끄럽대. 아니, 병대님이 시끄럽다.